안녕하세요. 오늘은 3기 이상 중증 파킨슨병 환자들에 대한 그 운동 능력 회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 환자뿐만이 아니고 가족들도 함께 시청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기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니면 정보의 부족과 요즘이야 뭐 너무 인터넷, 뭐 유튜브 온갖 교육 자료라든지 참고 자료들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과거에 아마도 이제 20년 전이나 15년 전 이렇게 오랜 전에 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또 이제 또 이런 어떻게 그 새로운 정보에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또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방치가 되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병이 악화되고 또 요즘 그 많은 그 영상 미디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자료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고 나도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3기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 자료를 만들었는데 주로 초기 환자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들이 많았고 그 중증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요, 이 3기 이상의 그 중증 파킨슨병 환자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 큰 도전입니다. 특히 이제 다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정말 큰 도전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혼자 하기에는 좀 너무 벅차고요. 집에서 함께 보호해주는 가족들이 도움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제 시작은 능동 보조,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그 자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중증 환자가 독립적으로 운동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그 단계별 치료 접근법으로 볼 때 첫째가 그 핵심 전략은 그 외부 단서와 그 리듬의 시각화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 전략인데 중증 그 파킨슨병 환자는 운동을 시작하려는 의지와 또 실제 근육의 움직임 사이의 그 신호가 끊겨 있어요. 또 특히 이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그 사이에 그래서 이를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뇌의 그 기저핵이 아닌 그 피질, 또 콜티컬 에리아, 피질 경로를 직접 자극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기저핵이 있는 데는 그 뇌의 한 중간 정도에 있어요. 중간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운동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신경을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들이 많죠. 그 안에 뭐 기저핵, 시상도 있고, 해마도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퓨트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중간에 뇌의 깊숙한 부분에 그 우리 운동 능력을 조절하고 하는 그런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위는 일단 그 파킨슨병의 그 진행 과정에 의해서 많이 손상이 됐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의지대로 그렇게 근육이 잘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 중간 부위가 이제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그 대뇌에 있는 그 피질 부분 그래서 그 피질의 경로를 직접 자극을 함으로써 그 다시 그 운동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처음에 시각적,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 단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그냥 단순히 걸어오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아니면 그 메트로놈 이렇게 또 그 피아노 칠 때 그 메트로놈 아시죠? 그 이제 박자 맞추는 거 똑딱 똑딱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메트로놈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제 그 스마트폰 그 웹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운하면 메트로놈이라고 그 이제 한글을 집어넣으면 그 웹이 아주 많이 뜹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운하셔가지고 그냥 소리만 나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소리를 그, 큐 삼아서 그 이제 보행 동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 이제 또 중증 환자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그 내부 리듬 생성기,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외부 리듬을 사용하여 그 운동 피즈를 직접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도파민에 대해서 강의했듯이 우리 그 뇌 안에서 도파민계의 그 신경세포들이 또 리듬 생성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다 도파민계의 그 신경 그 세포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리듬을 이제 생성하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손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잘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피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직접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적용법은요. 바닥에 30에서 50cm 간격으로 좀 색깔의 그 테이프, 파란 테이프도 좋고 뭐 초록색 테이프도 좋고 아무거나 이제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테이프로 그 이제 붙이고 그 선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훈련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청각 자극은요, 그 분당 비트, 이렇게 비트 수를 하죠. 똑딱똑딱 해서 이제 환자의 그 평생 보행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얼마 정도 그 분당 환자분이 얼마 정도 할 수 있나? 분당 뭐 20번, 뭐 30번 그러면 20번에서 한다면 분당 10에서 15%, 그 10%를 할 경우에 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22번 정도 이렇게 똑딱똑딱 그 소리가 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리듬감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이 없이도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뇌에서 리듬을 생성하는 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에서 리듬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거, 또 청각적인 거.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들은 그 환자분들은 시각적인 것이 좀 많이 또 나아졌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게 잘 되고요. 청각도 이제 잘 됩니다. 이제 파킨슨병 가진 환자분들은 후각이 좀 전부 다는 아니지만 후각이 좀 약간 문제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청각과 시각은 이제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신에 들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렇게 차고 다닐 수 있는 것들 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없던 거 스마트 글라스라 했고 스마트 안경. 그래서 이제 안경에 어떤 큐잉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에 그 레이저가 달려서 환자 앞에 그 가상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제가 그 보행 그 영상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그 나왔어요. 큐잉 디바이스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몇몇 회사에서 쓸만한 것들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가격들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걷는 것을 이제 돕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스마트 글라스인데요. 제가 요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 환자들은 이것을 구입한 분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요 회사요. 요걸 타입을 치면 요거에 대한 정보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경을 쓰게 되면 꾸부정한 자세가 그나마 좀 꼿꼿하게 쓸 수 있고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그 광고하는 영상을 봤는데 꾸부정했던 것이 좀 천천히 서행했던 것이 좀 속도가 빨라지고 좀 몸 자세가 조금 펴지는 거 물론 다 100%는 아니지만은 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발에 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제 그 떨립니다. 바이브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큐잉을 하는 거고요. 요게 과거에 나왔던 것들 지팡이에 붙어서 앞에 레이저로다가 빨갛게 선을 그어줘요. 이렇게 지팡이를 지나가면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이 지팡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그 앞에다 이제 선을 그어줬죠. 계속 그 빨간 선이 그 목표 지점입니다. 하나 나가고 또 하나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건 이것은 이제 레이저하고 청각하고 두 개 다 합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가격이 좀 비싼데 그래도 다 구입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아주 중증이면은 사용을 못하지만 한 2.5기, 2.5기에서 3기 사이에 드신 분들은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중 과제 훈련, 듀얼 태스크 트레이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걷는 동안에 뭐 이중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이제 중증 환자들은요, 요 걷는 동안에 말을 하거나 다른 딴 행동을 하면 뭐 물건을 든다든지 하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호자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남자분이 환자고 또 부인이 옆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면은 남자분들이 넘어질 때 옆에 부인분들이 잘 그것을 케어 뭐 이렇게 받쳐준다든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손을 핸드레일을 잡고 이렇게 보조 기계를 잡고 걸으면서 또 이제 안전한 상태의 그런 것을 느낄 때는 이런 또 이중 과제 훈련이 그 뇌의 가소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잡고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런 이렇게 보호자라든지 지팡이도 있고 이런 것이 준비가 됐을 때 하면서 뭐 이제 제자리 자전거 타면서 하셔도 돼요. 아니면 끝말잇기라든지 뺄셈이라든지 이렇게 좀 쉬운 거부터 하세요. 그래서부터 쉬운 것부터 해서 끝마디 읽기도 재미있고 끝마디 읽기도 이제 가면서 보호자분하고 같이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하면 그런 것들이 인지 능력이 또 뇌의 가소성을 높여갖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근력이 많이 약하신 분들들, 정말 기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렇다고 이제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주 큰 도전이에요. 그렇다고 계속 누워 계시면은 정말 그 병의 진행이 악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서 움직이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 처음에는 혼자 적극적으로 하려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계의 힘을 이제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진행이 되신 분들한테 필요한 건데 로봇 재활하고 또 체중 지지 트레드밀이 있어요. 러닝머신. 그래서 이제 혼자 서 있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끈을 매 가지고 안전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로봇이 이제 기술적인 다리에 붙인다든지 해서 강제로다가 걷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 없는 성공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3기 환자가 되신 분들은 자신감이 많이 결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의 힘을 들여서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 이 무게를 제어하는 장비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제 러닝머신도 하네스 이렇게 끈으로 잡아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몸을 들어주니까 다리도 가볍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다리만 움직여도 운동이 아니고 그냥 다리만 움직여도 그동안 누워있을 때 많이 위축되었던 근육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체중의 보통 20에서 40%를 기계가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다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많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가 균형을 잡는데 쓸 에너지를 다리에 뻗는데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는 그 Journal of Neuroengineering and Rehabilitation이라는 그 잡지에 거기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그 하지 근력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보행의 패턴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독립 보행 시기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강의하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기계가 이제 위에 올라가면 겨우겨우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하면 힘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핸드레일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떤 보행 기구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저렇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도파민의 그 양도 이제 복용량도 줄어들어요. 몸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압니다. 좋아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로봇 그 보조 보행 훈련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근력이 매우 다리가 약해가지고 그 다리를 올리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심한 그 경직으로 패턴이 무너진 환자를 대상으로 그 로봇이 그 로봇이 환자의 다리를 감쌉니다. 소아마비, 요즘은 소아마비에 걸린 그 분들도 다리에 그런 로봇 다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걷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리를 움직여 주는 것만도 해도 근육이 나아져요. 일어서서 운동을 하면 누워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누워 계시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물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물리 치료 시설이 있는 그런 물리 치료소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암만 해도 보호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 이것이 이제 그 로코맷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걸려 있죠. 이렇게 하네스로다가 걸려 있어 가지고 그 체중을 많이 줄이고 또 넘어지지가 않게 이런 식으로 계속 보행을 바닥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여기는 이제 러닝머신 같은 거를 해서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물리 치료 아주 전형적인 그 특수 물리 치료실 곳에 한 곳인데 이런 곳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도 많지는 않은데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발에 차고 하는 그 워크봇이에요. 그 워킹 로봇이라고 워크봇인데 영화에다 다리를 보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관심 있던 분들은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다리 하지 마비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조절술과 그 운동의 병행. 그래서 이제 단독 운동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그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 최신 그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억, 뭐 이런 것들은 TMS는 뭐 우울증에도 악성 우울증에도 쓰고 그러는데 자극, 그 자성을 강력한 자성을 이용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전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뇌에 플러스 마이너스 크로스 해가지고 자극을 주는 거고요. 요것은 동그란 게 있는데 저기서 아주 굉장히 강한 그 다음에 집중적인 그 자성 발생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하면 잠시 그거 할 때 기억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따로따로 기계가 있는데 이렇게 합쳐서 나오는 기계도 있어요. 이런 기계가 또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둘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온라인을 그렇게 RTMS하고 그 TCS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6, 70만 원 정도 하지 않겠나 하는 건데 중국 제품이에요. 뭐 중국 제품이라도 거기서밖에 안 만드니까 또 기능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매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물리치료실이나 어디 가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경두개에서 직류 아니면 자기 자극술 하고 물리치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면 단독 치료보다 그 운동 학습 능력과 보행 속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된다는 그 메타 분석 결과가 다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막 보호자분들이 이런 시설을 찾아도 없으면 뭐 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나아진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가정에 적용 가능한 그 자가 운동 진입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그 LSBT가요. LSBT 빅이라는 것이
환자가 그 스스로 그 몸을 컨트롤하기 위해 그 검증된 방법 중에 가장 잘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크게 하라 그러죠. 크게 움직이라고. 천천히. 너무 빠르게 하시면 관절을 상하실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은 자기가 움츠려들고 그다음에 자기가 별로 얼굴에 에이패팅 감정이 없이 무표정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그 동작이 아주 작아지고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은. 그게 이제 그래서 그 감각과 운동의 불일치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주변에서 강제적으로 그걸 시켜줘야 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이제 거울을 보면서 하면 좋은데 집에 그렇게 큰 거울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작을 좀 과장되게 크게 천천히 처음엔 천천히 해도 나중에 가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걷는 것도 최대 진폭 운동 팔다리를 최대한 여기 사진에 있듯이 이렇게 크게 기지개 피듯이 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소리도 제가 그 연화곤란에 대한 그 영상을 올린 것도 있는데 삼키기 어렵거나 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거나 하면 그 소리 지르는 거 호흡 이런 것들을 발성 연습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다 일어서기라든지 뭐 단추 잠그기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당장 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먼 곳에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을 하자. 오히려 보호자가 집에 있으니까 또 이제 물리치료 받으러 특수 장비가 있는데 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으니까 집에서부터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무브먼트 디스오더 학술지에 따르면요, 요 LSBT 빅 훈련을 받은 환자군은 그 약물 복용만 한 그룹보다도 운동 기능 점수가 월등히 개선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한 그 환자분들도 다 알고 있고 요 프로그램은 뭐 어떤 물리치료사 한국에 있는 물리치료사들 다 합니다. 다 아세요. 이거 모르는 물리치료사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집에서 맨손 체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크게 움직여야 됩니다. 크게 뭐든지 크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하셔도 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영양 및 약물 조절과의 동기화, 온오프 현상 관리 이렇게 했는데 운동 능력은요 그 약물 농도에 아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특히 중증 환자일수록. 그래서 이제 골든 타임은 언제냐면 반드시 레보도파의 약효가 가장 좋을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물 효과가 가장 좋을 때 바빠지셔야 합니다. 꼭 앉아서 TV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복용 후에 온 스테이지 한 1에서 이제 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그 가장 그 좋을 때죠. 이때 그 고강도 운동을 시행하셔야 되고요. 약효 시기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그 무리한 운동은 무리이십니다. 낙상 위험만 높이기 때문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시고 또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섭취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든지 병은 그 만성 질환 어느 질환이든지 만성 질환을 하게 되면 처음에 질병을 가졌을 때는 잘 드십니다. 근데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좀 무뎌져요. 먹는 거에 대해서. 왜? 별 차도가 없으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내가 이걸 왜 이런 걸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꼭 이것은 먹어야지 내가 산다 하시고 꼭 드셔야 됩니다. 언제 많이 드셔야 되냐면 이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이 필수인데 요것이 알다시피 그 레보도파하고 흡수 경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약물 복용 1시간 이상의 그 시차를 두고 섭취를 하는데 저는 저녁 식사 때 단백질 그 섭취를 권장을 많이 합니다. 저녁 때.
그래서 저녁 때는 꼭 고기를 꼭 드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거를 요약을 하자면요. 3기 이상 환자분들은 이제 스스로 운동할 수 있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호자와 함께 1단계가 이제 안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각 깨우기 이제 새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로봇 재활이나 체중 지지 트레드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넘어지는 낙상 공포 없이 정상 보행 패턴을 뇌에 이제 입력시켜야 합니다. 처음에 1단계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외부 신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 큐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굳은 몸이라든지 성행 같은 걸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거, 움직임을 시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시죠. 몸이 굳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큐잉을 하는 거예요. 시각적 선을 밟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 신호 그런 것들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이제 LSVT 동작 크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지지하는 거. 요거는 요 BWSTT는 중증 파킨슨병 환자나 뇌졸중 환자처럼 이제 스스로 체중을 온전히 지탱하기 어렵거나 균형 감각이 아주 심하게 손상이 돼서 혼자서는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재활 치료 기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원리는요. 중력의 힘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은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넘어지는 건데 파킨슨병 환자가 걷기 힘든 큰 이유는 몸을 세우는데 자세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정작 이 발을 처음에 한 발 뛰는데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들부들 떠시고 이제 못 하시죠. 몸이 멈췄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기계가 이제 몸을 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발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기계의 핵심 원리와 이제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보면 원리와 구성 시스템을 보면요. 서스펜션 시스템이 있고 여기 서스펜션 시스템 여기 추가 있어서 서스펜션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하네스 요 몸을 묶어주는 하네스 그다음에 이제 요게 트레드밀 러닝머신이라 하죠. 이렇게 있고 또 옆에 이제 보호자분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아니면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함께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걷는 거에 이제 자신감을 잃었다가 걷는 거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니셜 첫 스텝 한 발 뛰고 두 발 뛰고 이런 거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몸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육체미 하는 사람처럼 큰 근육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내 몸 하나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어디 필요한 곳을 갈 수 있을 때 우리 또 가족분들은 또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요. 또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부담을 많이 줄여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환자분 스스로도 또 미안한 감정도 좀 적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암만 해도 집안에 웃음기가 이제 뜰 때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구체적인 훈련 메커니즘과 효과는요. 체중 부하 조절에 요거로 들어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정상 보행 패턴의 반복 학습. 그래서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안정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이제 요게 처음에 체중 부하 조절에는요. 초기에는 환자 체중의 20에서 40% 정도를 기계가 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60kg의 환자라면요. 한 12에서 24kg 정도를 기계가 들어주고요. 다리가 느끼는 무게를 한 36에서 48kg 정도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근력이 약해도 다리를 뻗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근력이 좋아지면요.
기계가 들어주는 그 힘을 점점 줄여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 스스로 걸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충분히 조절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CPG, Central Pattern Generator라고 했고, 그 척수에는 그 뇌의 명령 없이도 그 걷는 리듬을 만드는 신경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걷게 합니다. 우리가 뭐 딴 데 보고 딴 짓을 하고 눈을 감고 해도 우리가 걸을 수 있죠.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이 CPG라는 그런 척수에 있는 기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러닝머신에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러닝머신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리가 뒤로 가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척수 반사에 의해서 다리가 다시 그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 이제 유도가 됩니다. 기계 바닥에 이제 이렇게 쭉 천천히 뒤로 하니까 다리가 뒤로 나가면 척수 반사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에서 그 기관의 그 신경절에 의해 가지고 그 다리가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그 척수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요 기계를 쓰면 아주 1시간 뭐 10분, 20분 하게 되면 그 뭐 이틀, 3일, 뭐 일주일 하게 되면 아주 수천 번의 그 반복적인 그 운동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 잃어버렸던 감각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이거예요. 잃어버렸던 감각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 이런 것이 중요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3기 이상의 파킨슨병 환자는요. 이건 넘어질 것 같다는 공포감 때문에 그 몸이 굳는 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하네스가 몸을 잡고 있으면 어때요? 절대 넘어지지가 않죠. 그런 확신이 주면 환자들이 아주 과감하게 발을 내딛고 보폭이 넓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줘. 이런 것들이 다 이 치료의 원하는 바이니까 잘 되는 거죠. 어떤 환자분들한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치료의 그 진행 과정, 이제 처음엔 세팅, 초기 훈련, 그다음에 이제 중기 훈련, 고급 훈련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네스 묶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가드레일을 잡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행기 잡고 이런 식으로 치료의 그 점점 나아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보통 큰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재활센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그 진행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세팅은 이제 처음에 그 하네스를 차용하고 그 러닝머신 위에 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리치료사나 이런 보호자분들 다른 분들이 치료사분이 그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그 체중 그 지질량 그걸 이제 좀 덜 나가게 한 30에서 40% 그걸 조절을 하고 또 이제 러닝머신의 스피드를 조절해 주면서 같이 옆에 항상 붙어 있어요. 어디 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한 뭐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도 늘리고 나중에 이제 좋아지면 스피드도 하고 또 좋아지면 그 몸에 들어 올리는 것도 좀 세게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걷는 힘이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훈련은 역시 이제 치료사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환자가 다리를 이제 스스로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치료사가 항상 옆이나 뒤에 앉아서 직접 그 환자의 다리를 잡고 그 발을 내딛는 동작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 하시는 분들도 아주 힘이 듭니다. 직접 다 하나하나 아기가 걸음 걷듯이 그걸 다 해야 되는데 다 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동 보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중기 훈련 정도 들어가면 환자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치료사의 도움을 줄이고 그 다음에 러닝머신의 그 속도를 조금씩 높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기계가 들어주는 힘을 이제 환자가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끔 무게를 늘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훈련은 그 이제 러닝머신에서 내려와서 이제 일반 바닥에서 걷는 훈련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고급 훈련 넘어갑니다. 가드레일을 잡고 여기서도 많이 좋아졌다 하면은 이렇게 보행기를 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아예 혼자 움직이기 힘든 분을 이렇게 이제 들어 올려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몇 달 하다 보면 이 상태까지 갑니다. 굉장히 많은 그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요. 일단 하셔야 됩니다. 일단 후회를 하든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해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해 보시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이제 하시고 조금씩 나아지면은 자신감이 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으로, 이런 이제 보조 치료구 훈련으로 파킨슨병 환자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이점이 뭐냐 하면, 보폭이 증가하는 그 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종종 걸음을 하시다가 이제 보폭이 넓어지니까, 교정을 통해서 보폭이 넓어지니까 걸음 걷는 것이 이제 훨씬 자연스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굽은 자세가 이렇게 좀 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들이 붙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면 등 뒤에 이제 근육들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자세가 교정이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운동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막 땀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왜 이제 안 쓰시는 근육을 다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심폐지구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앉아만 있던 환자가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많은 근육을 쓰게 되죠. 일단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그 기관을 전부 사용을 합니다. 전부 사용을 해요. 우리가 뜀을 뛴다는 것은요, 우리 그 뇌뿐만 아니고 근육, 몸 전체가 가장 민첩하고 또 빠르게 우리 몸을 그 컨트롤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걷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걷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앉아만 있다가 이런 것을 새로 시작을 하려면 많이 힘을 들게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걸 시작을 하고 나서 집에 가시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잠을 잘 주무시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막 땀이 나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유스트가 되면 그러진 않지만 처음에 이렇게 근육을 많이 움직이고 힘이 들면 이제 입맛도 나고 이제 잠도 잘 수 있고 또 그런 또 부수 효과도 있어요. 뭐 지금까지는 그 이제 BSTT 그 체중 지지 그 러닝머신이 체중을 유지해주고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러닝머신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그 실내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환자의 그 부족한 힘을 이제 모터가 기계가 보조해주고 강제로 다 리듬을 만들어주는 실내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즘은 가격이 아주 많이 싸졌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비쌌어요. 아주 기계가 덩치도 크고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그 환자분이 사서 그것을 집에다 갖다 설치하기도 좀 버거웠죠. 근데 요즘은 아주 이렇게 간단한 기계들이 나옵니다. 가격도 좋아하고. 요 기계가 정말 좋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서서 러닝머신에서 묶어놓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보통 물리치료실에 가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집에다 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 묶어놓고 손잡고 하는 이 안에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못 움직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에 모터가 들어가고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이 기계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선생님들한테,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장하고, 그래서 이제 재활의학 분야에서는 이를 전동 상하지 운동기라고 해요. 이제 액티브 패시브 트레이너라고 그러는데, 재활용 자전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재활용 자전거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중풍 환자들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권장되는 기구요. 그 미국에서는 그 대표적인 브랜드로 그 모토메드라는 게 있어요. 모토메드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만든 회사인데 기계가 무겁고 큽니다. 가격도 비싸요. 가격도 그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600만 원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또 집에다 설치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런 것은 한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BWSTD가 이제 서서 걷는 것을 기계가 도와준다면, 요거는 이제 요 자전거죠. 그래서 앉아서 이제 다리를 굴리는 거. 그 기계 차이가 있지만 치료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비는 일반 그 헬스장 자전거와는 달리 안에 이제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이 모터가 있는 게 다른 건데, 이 3기 이상의 파킨슨 환자에게 그 필수적인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어요. 한번 그 핵심 원리는 이제 3가지 모드가 있는데,
BWSTT와 아주 유사성이 합니다. 그래서 그 BWSTT가 이제 체중을 덜어주고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죠. 이 자전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수동 운동을 할 수 있는 패시브 모드. 그래서 이제 수동 모드인데 환자가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 시작할 때 모터가 100%. 그래서 이제 저 위에다 발을 올려놓으면 떨어지게 해서 그래서 발 묶습니다. 저희다 끈으로 그 여기 찍찍이라고 하죠. 그거를 묶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가만히 있어도 발만 얹고 있어도 다리가 저절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관절이 풀어지고 혈액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은 가족분들은 저게 무슨 운동이 되겠냐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기계 절대 그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많은 연구 결과 가장 파킨슨병 중증 파킨슨병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하는 기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운동. 환자가 이제 조금이라도 힘을 줘서 이제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그거를 압니다. 이를 감지해가지고 부족한 만큼, 부족한 힘만큼만 모터가 보태어서 이거 페달을 돌리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전혀 힘이 없을 때는 모터가 100%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관절도 풀리고 또 발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근육이 움직이면 근육이 활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 하루하고 힘이 당장 생기지는 않죠.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조금씩 돌리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모터가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기분을 아주 성공적으로 경험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능동 운동. 그 환자의 근력이 돌아오면요, 그 모터 저항을 이겨내서 스스로 굴리는 근력 운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환자 스스로 100%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능동 운동이 될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100% 모터의 힘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능동, 액티브 모드까지 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기계 중에 하나고 설치도 쉽고 의자 여기 뒤에 뭐 여러 가지 팔걸이 있는 의자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하시면 됩니다. TV 앞에다 놓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방에다 거실에다 아무데나 놓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 회사들이 있고 요 회사가 그 모터메드에서 나오는 기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기보다 무겁습니다. 아주 무거워요. 크고 모터도. 그래서 이것이 아주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는요, 주로 이제 물리치료,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그 상업용으로 많이 병원 같은 데 쓰고 있고요. 집에서는 요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요 두 가지, 요 모터크로스나 요거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것이 좀 진보된 형태 같죠? 근데 이제 요거 단점이 뭐냐면 요 발에 요거 묶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별도로 구입을 하셔서 발에 좀 묶어주지 않으면 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묶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시면 보호자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하세요. 보호자분들이 시행착오를 하고 또 이제 그 환자분들도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 신경질 부리시는 분들 하고 그러는데 계속 그래도 그 옆에 보호자분들이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기계가 주로 한국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하고 요것도 괜찮은데 요것은 몰라요. 한국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간단한 것들도 있다. 이런 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사진을 보고 한번 구매를 알아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사서 러닝머신보다도 요것을 사서 집에 비치해 놓고 운동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미국 그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 환자가 스스로 천천히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도 그 모터의 힘을 빌려서요 분당 80에서 90회 분당 80에서 90회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저 분당 80에서 90
배 RPM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저런 걸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저게 이제 모터가 돌리는 거니까 본인이 돌리는 게 아닙니다. 모터가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저렇게 빨리 돌리면 막 발이 여기저기 부딪히고 떨어지고 해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저렇게 빨리 하면 안 되지만 목표가 80에서 90회 분당.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강제 페달링을 했을 때 이때 그 뇌의 그 운동 회로가 가장 활성이 돼서 보행 동결이나 떨림 증상이 아주 많이 호전된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임상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경직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운동 중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거나 이제 뻣뻣해지면 기계가 이를 감지해 가지고 즉시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런 이제 경직제어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아주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특화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그래서 이제 모터가 달린 저 장비가요. 좀 너무 비싸서 그 재활 장비가 비싸서 부담스럽거나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다른 또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전거처럼 사이클링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을 굽이고 하는 거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환자분들이 쓰시는 건 이런 좌식 자전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해야지만 그 넘어지시는데 예방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안에 모터가 없는 겁니다. 손으로 천천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증보다도 한 뭐 2.5기 정도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스스로 그래도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 돼요. 이런 것도 대안이 된다. 못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까 제가 소개시켜 준 거 한국에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가격이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쿠팡 그런 데서 알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특징하고 장점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다른 그 실내 자전거와 다르게 등받이가 있어요. 그죠? 등받이가 있으니까 그 일반 자전거처럼 안장에 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자처럼 앉아서 기대기 때문에 좀 안정된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자전거가 그 무게 중심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낙상 방지, 그러니까 안전성, 좀 안전해도 안만해도 그 안전하죠. 그래서 거의 뭐 넘어질 확률이 없죠. 그래도 요 옆에 주변에는 이렇게 넘어졌을 경우에 내리실 때 아니면 탈 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주위에 뭐 뾰족한 거라든지 이런 거 없이 지금 빈터를 이렇게 공간이 있게끔 한 데서 설치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기 환자의 경우 이제 발이 자꾸 페달 잘 거기 유지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유지하는 거 요게 타이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별도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사서 요 페달에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구입하셔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 좌식 자전거 살 돈에 조금만 좀 더 보태시면 아까 제가 소개해준 전동 그 기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아까 제가 한국에도 판다는 것은 의자가 없죠. 요 앞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의자는 그냥 집에 있는 의자 아무 의자나 좀 안전하다고 팔걸이 있는 의자도 좋고요. 갖다 그 의자 앞에 놓고 그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알아보도록 한번 하세요. 여기 또 침상형 그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침상형 자전거는 그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침상형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베사이드 바이크라 그래가지고 또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뭐 꼭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런 것을 사서 이렇게 누워서 설치를 하고 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근육만 생기는 것만 해도 그 환자분들한테 많은 자신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침대에서 옆으로 몸을 돌려서
천천히 침대에 내려와서 다리에 힘이 있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벽을 붙잡고 천천히 화장실도 본인이 갈 수 있고, 그것만 해도 아주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다리에,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페달 장치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신 운동 효과는 적지만은 다리 관절이 굽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중증일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다. 침상용 자전거도 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제 집에서 보호자, 가족들, 치료사, 이런 보호자분들이 치료사 역할을 대신해서 이제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그래서 집안을 좀 걷기 쉬운 훈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실에 어떤 그 소파가 있다 하면 좀 치우고 이렇게 좀 자리를 넓게 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걷는 부위 옆에 뭐가 있으면 안 되죠. 혹시 넘어지실 때 그런 걸 잡고 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서 안전에도 고려를 해서 이 스페이스를 이렇게 좀 크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보행 동결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각 단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계속 한 군데서 하나씩 그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데 환자분들은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색깔,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요거는 이제 눈에 잘 색이 안 띄면 별로죠.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색. 그래서 이제 환자가 자주 다니는 길목, 뭐 침실에서 화장실, 뭐 거실 복도 이런 데다 꼭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요. 환자가 좀 잘 걸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환자의 그 보폭보다 붙이는 방법은요, 환자의 그 보폭도 약간 넓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걸을 때 그 선을 밟지 말고 넘어가세요라고 계속 말해줘야 돼요. 좀 이거 여기에 발이 이렇게 닿는 게 아니고 좀 더 크게. 그래서 계속 말을 옆에 안 볼 때는 할 수 없지만은 옆에 보호자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걷나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마르다가 선을 밟지 말고 넘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그냥 단지 걷는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선을 밟지 말고 넘어가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선을 넘는다는 그 구체적인 목표가 생겨요. 그러면 더 잘 인식이 됩니다. 그냥 옆에서 테이프 붙여 놓고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패시브한 거고 수동적인 거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선을 밟지 말고 넘어가라고 그렇게 계속 한 번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이제 안 밟고 넘어가면은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냥 추상적인 것보다도 이 선을 그렇게 되면 이제 선을 안 밟고 넘으려고 하겠죠. 그럼 그 짧은 시간에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목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가족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보호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도와서 옆에서 함께하는, 그래서 운동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똑이 기립 훈련이라고 이렇게 sit to stand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거는 보통 사람도 뭐 일반 사람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저렇게 하고 한 40분 50분 하라 그러면 아주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쿠션이 있는 의자는 안 되고 딱딱한 나무 의자 있죠? 딱딱한 나무 의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말고, 돌아가는 거 절대 쓰시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사진이 이래서 안 돼. 돌아가는 거 말고 여기 이제 다리 4개짜리 딱 그거 쓰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면 나중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의자 끝 쪽으로 당겨 안고 발을 무릎보다 약간 뒤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팔짱을 끼거나 앞으로 나란히 하고, 처음에 일어서기가 힘드시면은 팔을 잡고 보호자가 앞에 서서 팔을 잡고 좀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옆에서 도와주지 말고 앞쪽에 서서 환자분의 팔을 잡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와주시면 한 며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실 때까지 그거 혼자 하실 때까지 일어나는 것도 아주 큰 이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죠. 환자의 정면에 서서 환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잡아줍니다. 옆에 쓰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옆에 서서 내가 넘어지면 잡아줘야지. 그거 잘 안 됩니다. 환자의 정면에서 더 보호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령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구령.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리듬이 돼가지고 항상 그걸 큐닝이라고 하는데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작은 그 목표 또 가이드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가 무릎보다 앞으로 나가게 숙이세요 하고 이런 뭐 무게 중심 이동이라든지 잘못하면 그렇게 하나하나 그 자세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조해주고 또 앉을 때는 천천히. 그래서 처음부터 10회하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2번, 3번 힘들어 하신다고 그럼 또 쉬었다가 하고 그렇게 하지 뭐 우리가 그 올림픽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시간도 있고 하니까는 하시는 데까지. 그렇지만 어느 정도 푸시도 하셔야 돼요. 목표량을 정해놓고 하는 거 좋습니다. 정말 힘들어 하시면 오늘은 3번, 뭐 그러고 이제 뭐 다음 약 먹고 5번,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의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이번에는 이제 침대 그룹인데요. 요것은 이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등에 이제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창이 아주 우습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게 계속 환자가 누워 있고 몸을 나는 뒤척인다 해도 그렇게 욕창이 생겨요. 그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누워 있는 분들한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욕창인데 그 욕창의 방지와 또 수면 질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 정도까지 많이 일어서시지 못하고 누워서만 계신다 하면 정말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 때부터는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요. 또 치매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넘어가려는 쪽 옆에 가셔야 돼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하면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이쪽에 가서 쓰셔야 이런 식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고개를 돌리고 팔을 뻗도록 유도하면서 고개를 먼저 돌리고 가족이 이제 환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동시에 잡고 부드럽게 굴려주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분이 누워 있고 이제 그 여성분이 부인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힘드시다면 사람 한 분을 더 불러서 둘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할 때 하나 둘 으라차 해가지고 몸을 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듬감을 준다든지 그래서 한 명이 아니고 누워 계신 분이 덩치가 크면 둘이서 해서 꼭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이제 구르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욕창 방지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되면 정말 많이 진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도 오기 힘들어 하시고 그렇게 되죠. 아까 이제 잠깐 소개를 했는데 그 리듬감을 이용한 보행 훈련 이런 게 이제 메트로돔이라고 요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걸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 글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그 피아노 할 때도 다 전자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스마트폰 웹에서 요 그 메트로놈 하면 무료로 다 그 다운하실 수 있는데 아주 많습니다. 치면 그래서 환자가 그 평소 걷는 속도보다 약간 빠르게 설정을 해서 리듬 해서 그렇게 하면 약간 뭐든지 좀 빠르게 그래서 이제 제자리 걸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의자의 등받이나 아니면 벽을 잡고 안전하게 선 상태에서 저 소리 똑똑똑 소리에 맞춰서 무릎을 높이 드는 그 제자리 행진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근육을 시켜야 돼서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또 벽을 잡고 서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힘드시면 의자에 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서서 할 수도 있고 아까 전동 집에서 전동 실내 자전거를 구입하셨으면
그것을 계속하면 나중에 쉽게 서서 뭐 저런 것도 보행 연습도 금세금세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실내 전동 그 실내 자전거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환자 옆이나 뒤에서 허리춤 이제 벨트를 잡는다. 저것도 이제 요거 다음 슬라이드에 허리춤에 차는 그 게이트 벨트라는 게 있어요. 게이트 벨트. 그 게이트 벨트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옆에 있다가 환자가 넘어질 때 내가 잡아주지.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면은 잘 안 잡혀요. 옷이 뭐 늘어난다든지. 또 주로 보호자분들이 또 환자분들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배우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세들이 있으니까 손 잡는 악의 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넘어질 때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환자분이 넘어지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이트 벨트라는 것을 차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보조 보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메트로놈 소리에 맞춰서 하나 둘 구령을 붙여가면서 같이 이제 구령을 붙여가면서 우리 그 아이들 그 학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걸을 때 구령 맞춰서 걷죠. 그런 식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전 필수품이에요. 제가 이건 가족들한테 항상 그 레코멘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도 많이 안 비싸고요. 요거는 그 온라인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에 차는 겁니다. 이렇게 잡을 때가 많죠. 이거 없으면 환자분 쓰러질 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절대 이거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요. 아주 안전 필수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요거를 차고 밖에 지팡이를 쫓고 나갈 때도 차고 나가서 보호자분이 옆에 있을 때 이것을 차고 나가면 덜 불안합니다. 넘어지실 때 이 허리춤 이거 잡는 거가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꽝 하고 넘어지는 거 하고 저걸 옆에서 누가 잡아가지고 한 단계 주춤했다 넘어지는 거 하고 그 낙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상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벨트, 안전 벨트인데 제가 가족들한테 항상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것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3대 수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크게, 길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크게, 보컬.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가족이 시범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또 소리를 쳐요. 뭐, 항상 명령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 주실 줄도 알아야 돼요. 파킨슨 환자는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자꾸 너무 재촉하시면 안 되고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주고 3에서 5초 정도 기다려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의 3대 수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다가 이런 것들 이제 환자분들을 도와줄 때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응용을 하시면 환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 중증 그 3기 이상 그 파킨슨병 환자에게는요, 그 이제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은 그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근력 감소는 그 보행 장애라든지 낙상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그 수행 능력이 저하와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그 투병 생활의 삶의 질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 손실이 많으면 그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3기 이상의 환자는 특히 이제 자세 불안정이라든지 근육 강직 등이 이제 동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 그 헬스 방식과는 다른 좀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기능적 강화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파킨슨병 그 환자들은 몸을 점점 그 앞으로 이제 굳게 만들고 그런 자세가 이제 또 중심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근력 운동의 그 대원칙은
굽어지는 그 몸을 펴고 중심을 잡는 근육을 이제 타겟팅으로 해서 저항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항중력근, 그러니까 이제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석에 이제 암만해도 이제 쓰게 되면 몸을 이제 꼿꼿하게 세우는 그 근에 집중 공략을 하는데,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둔근, 구부정한 자세를 펴주는 핵심 엔진입니다. 저 두 개의 그 근육이. 그다음에 이제 대퇴사 두근, 허벅지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저거는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이제 필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아리 근육, 보행 시 발을 박차고 나가는 추진력을 생산을 해줘요. 그래서 저 세 가지 근육, 물리치료사분들이 있으면 저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저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척추 기립근, 둔근하고 대퇴사 두근하고 종아리 근육들을 그 강화시키려고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심성 수축.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파킨슨병 환자는 근육을 수축하는 힘보다도 이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근육의 그 길이를 늘리면서 이제 버티는 동작. 예를 들면 이제 의자에 앉았을 때 쿵 이렇게 갑자기 쿵 앉지 말고 천천히 버티면서 앉기. 뭐든지 그 운동도 그렇죠.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데 저항성 운동도 이렇게 천천히 버티면서 하는 그런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근육 손상은 줄이면서 또 근신경계 조절 능력은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운동 처방을 하게 되면 미국 스파츠 의학회하고 파킨슨 재단에서 권장하는 그 중증 환자용 가이드라인 피트 원칙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주일에 2, 3회 정도. 왜 그러냐면 이제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격일제로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뭐 이제 적응 후에 해서 각각 해서 10점 만점, 4,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특히 이제 3기 환자는 고중량의 그 운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절 부상이라든지 낙상 위험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세트당 8에서 한 12회 정도, 한 10회 평균. 그래서 각 동작 간 휴식은 2에서 3분 정도, 5분까지도 돼요. 괜찮고. 총 해서 20에서 30분 내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은 다관절 복합 운동.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파킨슨 파운데이션에서 피트니스 프라이데이 이런 거, fit 요것을 영상을 보면 각 단계별로 올라와 있는 유튜브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참고하시면 물론 이제 영어로 나오는데 그 말은 안 하도 그냥 하는 거 보면, 몸을 하는 걸 보면 알아볼 수 있으니까 같이 가족들하고 한번 보면서 시청을 하면서 따라하고, 이제 한번 그것을 이제 인지 숙지하게 되면 이제 반복해서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그 추천 운동 기구 뭐 도구 같은 거는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물론 그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이런 헐, 뭐 카이저 이런 기계가 있는데 요 기계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요 밑에 기계를 많이 권장을 하는데, 막 이런 거 없어도, 집에 이런 거 없어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공합식이에요. 공합. 다른 것들 우리가 이제 보통 헬스장에 가면 줄을 매달아서 줄을 껴서 주로 이제 그 웨이트를 들어 올리는데, 그 중력에 저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힘을 높이려면 그 한 단계 한 단계 그 무게를 늘리는 방법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공합식입니다. 그래서 공합식은 어째 갑자기 무게가 들어가지 않아요. 천천히. 운동 시작과 그때 충격이 없어서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공합식이 100g 단위로 부하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약한 환자도 이제 시작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특수 이제 물리 치료 시설 같은 데 가면 저 이제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을 운동을 하다 손을 딱 놓쳐도 저게 이제 떨어지는 충격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죠. 그래서
이 기계가 있는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는 이 줄인데 그것도 어떤 스프링이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작업하면 빼져나가요. 뭐 고무줄하고는 또 달라요. 고무줄하고 다르고 요건 이제 길은 요건 고무줄이 아니고 요 안에서 감겨져서 쭉 나오는데 그 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저항을 적게 주고 덜 주고 해서 쉽게 당길 수도 있고 어렵게 당길 수도 있고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프리 웨이트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그 덤벨이나 베벨 같은 것은 위험하고 그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들면 뭐 덤벨 뭐 1kg, 2kg 들면 바로 관절에 그 무리가 가는 거니까 특히 이제 그 3기 이상이 된 분들은 굉장히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근육뿐만이 아니고 관절, 뼈 이런 것도 다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 덤벨이나 바벨 같은 거는 좀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런 공합식 근력 운동 기구라든지 이제 요 슬라이드에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이제 다른 것들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제가 많이 권장하는 겁니다. 탄력 밴드. 뭐 다 아시죠? 탄력 밴드. 탄력 밴드는 이런 식으로 다 여기서부터 이제 초록색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힘이 강도가 세집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 공통인데 뭐 색깔마다 다 함부로 색이 아닌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검은색이 제일 당기기가 힘든 거. 저 탄력 밴드를 가지고 물론 파킨슨병뿐만이 아니고 그 시니어 엑서사이즈 근력 운동에 덤벨이나 그 바벨 이런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이 탄력 밴드가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관절에 무리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근육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앉아서 하는 뭐 가장 또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가정용 도구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아주 싸요. 그리고 보통 롤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쓰면 돼요. 보통 이렇게 쓰면 안 쓰고 남아 있으면 저 고무가 나중에 끈적끈적해야 되는데 한 보통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다 보면 자 계속 쓰면 여기가 이제 갈라지고 하는데 잘라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롤에 감겨져 가지고 길게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근데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을 끝에서 둥그렇게 뭐 묶어 써도 되고 그냥 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한다.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항상 운동은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시면서 그 힘의 양을 강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별 강도예요. 보통 노란색, 빨간색 시작해서 초록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강도를 높여. 여기 보면 점에 보면 그 숫자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앉아서 하는 방법, 앉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운동하는 거 보면. 그다음에 이제 프레스 머신, 레그 프레스 머신이 있는데 스쿼드는 이제 뭐 3기, 1기, 2기 환자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기 환자한테는 낙상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저거는 권장을 안 하고 이제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발로 미는 것들이 있어요. 발판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등받이가 이제 허리와 그 등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낙상 위험이 거의 없죠. 그래서 골 밀도 증진에도 효과적이고요. 특히 하체 근육이라든지 관절, 대퇴부 근육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천천히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밴드가 쓰고 있으면은 아주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집에서만 헬스장을 안 가고 집에서만 이걸 갖고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 밴드를 가지고 하는 운동, 저것을 이제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많은 곳에서 운동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 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이에요. 앉아서 그냥 그 이제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체어 베이스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서 있는 거 힘드시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통 이제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찾아보시면 그 어떻게 하는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그림만 보더라도
다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죠? 간단한 그림이지만 이것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가 우리가 그 국민체조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조만 열심히 해도 많은 것을 커버를 해줘요. 국민체조를 해도. 근데 이제 서 있고 서서 뭐 하기가 이제 넘어질까봐 좀 두려워하신 분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쿠션 있는 것보다도 나무 의자가 좋습니다. 바닥이 나무로 된 거. 그리고 이제 회전 의자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밑에 다리가 4개 있는 거 그런 것을 쓰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체어 베이스 운동을 가지고 그 온라인에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오시면 특히 유튜브 같은 데가 나와 있으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좀 한국에서도 그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잘 설명을 하니까 보고 이거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 준 운동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게 탄력 밴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 밴드를 갖고 또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아까는 이제 바로 전에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 탄력 밴드가 생각보다도 의외로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 뭐냐 하면 가격이 싸고 또 뭐 집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갖고 가서 공원 같은 데 가서 하셔도 돼요. 저를 갖고 가서. 그래서 이제 탄력 밴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강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권장하는 거는 그 모터가 달린 그 자전거, 그 실내 자전거 하고요. 그 다음에 탄력 밴드를 많이 권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뭐 공간도 많이 차지를 하지 않고요. 특히 탄력 밴드는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점보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왜 탄력 밴드 의자가 가장 이상적인가? 이거는 인상적인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이제 중증 환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은 일단 안전하죠. 그리고 생각 이외로도 또 의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는 처음에 근육에 힘을 주는 그 시작 단계가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R형의 문제는요, 들자마자 1kg면 바로 1kg의 무게가 그 손목과 관절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환자한테 뭐 다치거나 아니면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지만 이제 이 고무줄은 그런 게 없어요. 고무줄은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까 봤듯이 색깔에 따라서 약한 것부터 강한 것부터 있는데 약한 것부터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길 때는 저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죠. 그래서 자기가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기고 놓을 때는 갑자기 놓는 게 아니고 천천히 놓습니다. 항상 천천히 당기고 천천히 놓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환자가 힘을 쓰는 만큼만 저항이 생기고 또 관절에 무리가 없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의 가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킨슨병의 그 특징은 동작이 느려지고 서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징, 그 멈추기가 또 힘든 거 한번 가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느려지고 또 멈추기 힘든 것들. 근데 이제 밴드는 당겼다가 놓을 때 확 탁 놓으면 하고 이제 튕겨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거 놓으면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버티면서 천천히 놓는 그런 편심성 수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운동이 돼요. 좋은 아주 파킨슨병 환자한테 아주 가장 적합한 그 운동을 시키는 것이 저는 탄력 밴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브레이크 잡는 기능 이런 것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탄력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그 밴드를 갖고 하는 탄력 그 운동 중에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해야 할 큰 그 필수 3대 운동이 있는데 그 3가지 운동을 소개해 보면 처음에 sit and row 해가지고 파킨슨병 그 특유의 그 구부정한 자세를 펴주는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를 문고리나 무거운 가구 다리에 묶고 의자에 앉아서 양손으로 밴드 끝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작은
팔꿈치를 옆구리에 스듯이 뒤로 당기고, 이때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날개뼈 두 개를 서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꽉 조인 다음에 천천히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그래서 이제 호흡 기능도 개선이 되고 근도 강화가 되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sit low 해가지고 요것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거기는 이제 직접 치료사분이 나와서 시범을 보이면서 하는 거니까 그거 보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 힘을 기르는 밴드 레그 프레스,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뭐 그 레그 프레스 머신 하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그 무거운 걸 이렇게 다리로 누워서 들어 올리는 것보다도 요것이 이제 천천히 집에서 요것은 색깔만 바꿔가면서 처음에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앉아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앉아서 천천히 안전하고 또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요거 잡고 하면 팔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다리에도 발목에도 다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동작이 아주 좋아요. 아까 먼저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걸으면 바다 아시죠? 이렇게 걸고, 이거 다 설명이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쭉 펴서 늘리고, 그 다음에 오므릴 때 천천히 오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하나고,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유연성과 근력을 위한 발목 펌핑, 앵클 펌프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종종 걸음과 이제 발 끌림을 이제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 발끝에다가 밴드를 매고, 요걸 하고, 발끝을 안으로 놓다 뺐다, 이렇게 익스텐션 했다, 플렉션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을 발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러면 이 발목에 이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는 이제 종아리 근육 강화라든지 보행 시 발목 움직임의 개선, 또 혈액순환 순진, 그 증진, 아주 쉽죠. 이런 것들이 주로 3대 아주 그 필수, 하체 근육을 기르는데 필수예요. 그래서 아주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거 밴드 사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보호자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보호자분도, 남편분이 이제 환자고 그 아내분이 보호자면 같이 하시면 돼요. 항상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요 탄성 밴드는요, 또 그 밴드 이제 엑서사이즈는 좋은 게 뭐냐면은, 집 안에 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하셔도 되고, 또 따님 분들이 참 부모님을 많이 케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젊은 따님 분들이 있으면 같이 온 가족이 그 이제 거실에 앉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팅을 할 때 가족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환자분들을 하기에는 이제 처음에 힘드니까 세팅할 때 항상 가족분들이 그 돕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선택은 알아서 처음부터 이제 너무 강하면 안 되니까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 가족분들이 구령을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이제 따님이나 아드님이 있으면 뭐 이제 구령을 당기세요 하고 하나 둘 셋, 또 버티면서 천천히 이렇게 리듬감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서, 그럼 몇 번 하시게 되면 또 구령을 붙이는 분이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잘 호흡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고, 또 배우자들끼리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 재미가 있습니다. 배우자들끼리 이렇게 하시면 또 서로 유대감도 생기고요. 뭐든지 같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밴드가 뭐 거의 비용이 싸죠. 얼마나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낙상 위험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밴드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짐에 가서 운동하는 데 가서 특수 운동하는 그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그냥 탄성 밴드만 가지고 앉아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3개 소개시켜 준 거 이외에도 이제 이렇게 이거에 마스터가 되면 욕심들이 생겨서 더 많은 것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환자에게 동기부여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파킨슨 그 도파민에 대해서 강조할 때도, 그 강의를 할 때도, 도파민이 우리한테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그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입니다. 사람들이 동기가 없어지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 체크리스트를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가면 어떤 뭘 잘했어요 하고 잘한 그 성공 리스트 같은 걸 만들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3대 원칙이 있는데 요거는 요걸 참조로 해서 만드세요. 그래서 눈에 보여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약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스티커를 붙이거나 참 잘했어요 하는 스티커 같은 거 온라인으로 오더하시면 돼요. 금색 스티커, 은색 스티커, 동색 스티커. 그래서 그 보호자분들이 예를 들면 부모님이 얼만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보호자가 금색 스티커 참 잘했어요는 스티커를 해서 재밌어요. 그리고 아주 시각적으로 자극이 가는, 시각적으로 뇌에 자극이 가는 그런 것들 눈에 보여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은 만만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하기 쉽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먼저 해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운동하기라고 적으면 안 되고 3기 환자에게는 어떤 그 동기부여를 주니까 운동만 말만 나오면 안 하시려고 해요. 너무 힘든 거니까. 그래서 다른 좀 용어를 바꾸시면 돼요. 용어를. 의자에 앉기라든지 한 발 걷기라든지 10발 걷기라든지 뭐 밴드에 손에 쥐기 뭐 이런 것처럼 말을 바꾸셔서 붙이시면 됩니다. 운동 티가 안 되게. 계단 오르기, 그 운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계단 오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을 조금씩 바꿔서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것들.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것을 운동이라 생각을 하지 않지만 3기 환자분들한테 그 이상 중증 환자분들한테 뭐든지 다 챌린저입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만만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뭘 할 때도 참 잘했어요 하고 바로 보상이 지어듯이 뭐 여러 가지 보상 방법을 그 이제 가족마다 알아서 이렇게 만드셔서 체크리스트 다 채우면 그 즉시 이제 환자분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이런 즉시 보상. 요 세 가지는 원칙은 항상 그 동기부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만드는 예를 한번 뒤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의 미션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성공 도장이나 스티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의 한마디, 뭐 일단 한마디 이렇게 쓰고, 그럼 스티커가 붙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뭐 어디가 부족했다, 어디 잘하셨다. 그래서 이제 준비는 물 한 잔 마시고 의자에 앉기. 이런 거 쉬운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또 중증 환자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재밌게 아주 그 재치가 필요하죠. 보호자분들이 재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밴드 잡고 등피기 10번, 뭐 밴드로 다리 밀기 10번, 발목 까딱까딱.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고다 20번.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면 오늘 선물 받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것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 다 쓰시고 나면 버리지 마시고 모아둬서 한 달이라든지 2달 후에 환자분하고 같이 이거를 보세요. 과거에는 어땠는데 그러면 그 진행된 나아진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의 그 동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주로 쓰는 그 운영 매뉴얼이 있는데 스티커 요법은 조금 얘기했듯이 스티커를 사용하는 거예요. 좀 눈에 확 띄는 스티커 있죠. 금박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참 잘했어야 하는 도장이라든지 뭐 커다란 별 스티커 확 눈에 띄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은요. 파킨슨 그 환자의 뇌는 복잡한 숫자보다 그 직관적인 그 색깔과 모양에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직접 떼서 붙이는 행위 자체가 그것을 이제 환자분이 직접 떼어서 붙이는 거,
그 소근육 운동이자 성취감이 그 물리적 증거가 돼서요.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데 보호자가 붙이는 것보다도 스티커를 주세요. 그럼 그 환자분이 떼어서 붙이는 요것도 하나의 그 좋은 운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증상법. 이제 보통 환자가 힘들어할 때 왜 안 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안 됩니다. 금물이에요.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어제보다 자세가 훨씬 펴지셨네요. 그래서 칭찬하고 그러면 한번 한 3번만 아니면 2번만 아니면 5번만 더 당겨 볼까요? 이렇게 그 환자분의 그 컨디션을 봐서 뭐 5번만 안 할 것 같으면 좀 생각을 줄여서 한 3번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 역시 그 아버지는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하고 칭찬, 이런 칭찬.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정말 뭐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배우자한테, 남편한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항상 환자의 그 자존감을 높여줘서 그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그 환자의 그 전두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증 환자들은 그 보통 베이스 갱글리아 기저핵 쪽이 많이 손상이 받기 때문에 그 피질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두엽 피질 쪽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칭찬 같은 거, 자존감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그 보상과 항상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이제 그날 다 완전하게 잘 끝나면 환자분이 좋아하는 거, 뭐 믹스 커피 한 잔이라든지. 근데 이제 커피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환자한테 권하지는 않지만 환자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커피 한 잔 드리고. 뭐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자식들이 뭐 어깨 안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 환자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뭘 하면은 우리 환자가 좋아지는가 그런 걸 잘 기록을 하고 있다가 그런 걸 보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거 다 채우면 뭐뭐뭐 해드릴게요 라는 그 조건부가 그 뇌를 움직이는 윤활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채우면, 이거 다 하시면 뭐뭐 해드릴게요 해서 다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내일 뭐가 없다. 그래서 보상할 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누적의 힘 보여주기. 그래서 이제 일주일치 체크리스트가 모두 스티커 꽉 차면요. 어떻게 돼요? 이제 특별 외식이나 아니면 또 용돈 드리기. 자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용돈 같은 거 드려서 좀 더 큰 이벤트를.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3개월에 한 번 그거 체크리스트 버리지 말고 다 모아서 그런 것을 함께 보면서 그 과정, 성취감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성취감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3개월 전과 지금 나의 모습과 비교가 되니까 아주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환자의 성취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보상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힘, 진행, 오랜 기간의 힘든 과정을 다 이수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항상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중증 3기 이상의 그 파킨슨병 환자의 그 재활에 대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요. 이 파킨슨병 환자의 그 재활은요, 그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몸도 쇠약해지고 많이 누워있고 많이 앉아있다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또 많이 그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많이 굳어있고 또 특히 파킨슨병 중증에 있는 분들은 그 도파민계의 신경세포가 많이 손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도파민계의 신경세포가 뭘 한다?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곳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먼저 움직여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부도 하셔가지고 일단 첫째 환자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큰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는 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손상된 도파민 시스템 대신에 그 가족의 칭찬과 또 이제 눈에 보이는 스티커가 그 인공 도파민이 되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하기 할 때 외부의 장치를 이용한다 그랬죠. 왜? 내부 우리 뇌 안에 그 기저핵 부분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것들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아놓은 체크리스트가 그것만 보고 그렇게 되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비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 이런 것들이 다 큰 그 인공 도파민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아주 좋은 장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제가 한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보통 체크리스트가 다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어요. 스티커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 스티커 아니면 도장이라든지 항상 보호자의 한마디 칭찬이 여기다 이렇게 칭찬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보호자의 한마디 이렇게 하시고 칭찬 요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스티커 이런 것도 없고 요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의 미션 성공 도장 보호자의 한마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할 때 그 배우자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 아이들한테 요런 만들기 힘들면 자식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만들면 여러 가지 이제 프린터로 뽑아 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10번, 20번, 20번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준 표보다 좀 폼이 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시간 반에 걸쳐서 3기 이상의 그 중증 파킨슨 환자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또 물리치료실 가가지고 물리치료를 받는 데 가서 또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증 환자들이 다시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제가 쭉 기본적인 계략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재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 재활과 그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좀 노트를 이용을 해서 오늘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